지지율이 이렇게 쭉쭉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음. 그 강성 지지층들을 결집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 방향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향은 최민희가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 그럼 잘못한 거잖아. 잘못을 반성하고 다르게 더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잘못한 예. 게 없어. 우리 대통령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 언론 탓이야. 그럼 누구야? 언론이 이렇게 만든 거야. 언론이 우리 사회를 갖다 이간질한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무슨 과제가 나와요? 언론 개혁.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혁 성애자거든. 예. 개혁 성애자입니다. 이거 변태거든요, 거의.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지금 벌써 슬슬 나오는 게 뭐예요? 조희대 막 때리고 이러는 것들은 경우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의 민주당은 항상 어떤 식이냐면은 항상 절대악을 상정을 해야 돼요. 예.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절대악을 항상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얼마 전까지 누구였습니까? 검찰이었던 거예요. 검찰. 근데 검찰 지금 그냥 완전 검수완박해가지고 보안 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해버렸단 말이죠. 예. 적이 사라진 거야 이제. 아. 그러면 얘들 결집을 못하잖아. 예. 그럼 결집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또 조희대. 악마화할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개혁. 아. 두 번째는 사법개혁. 조희대. 예. 조희대. 때려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희대를 때려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공소 취소예요. 예.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밑밥을 까는 거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씨 당장 나가시라. 자, 이게 단순히 서면 제청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와 관련이 없을 수 없겠죠? 그렇죠. 몇 가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계속 언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노웅래 사건 같은 경우 보세요. 노웅래 사건은 뭐냐면 증거 채택이 안 된 거예요. 노웅래가 돈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얘들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떳떳하고 자기 죄 없는데 검찰이 나를 갖다 죄인 만들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진짜 파렴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낫길티예요. 낫길티가 이노센트는 아니잖아. 예. 그냥 낫길티인데 이걸 가지고 뭐야? 나는 이노센트하다라는 거죠. 이노센트한데 검찰이 나를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다.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웅래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낫길티인 그 노웅래를 이노센트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바탕에 뭐가 깔리는 겁니까? 이재명이 나도 마찬가지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희대를 지금 까는 것도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조희대 쟤도 검찰이 하는 짓을 사법부에서 누가 하고 있는 거? 조희대 제가 하고 있다. 이런 밑밥을 깔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야. 검사도 믿을 수 없어? 그다음에 누구야? 판사도 믿을 수 없어? 이 수순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에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하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잖아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갖다 서면으로 이제 제청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 핵심은 그 김성수 이분은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법 연구회라고 그럽니다. 네. 그 손봉기 이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노태악의 후임입니다. 왜냐하면 팀 안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4사람을 뽑았는데 거기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 몇 팀에 김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민기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민기가 누구냐? 헌법재판관은 남편이거든요. 오영준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이에요. 오영준의 아내가 김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딱 보니까 나중에 살펴보니까 그 대장동 판결에서 김만배한테 무죄 줬던 그 판사야. 얼마나 좋겠어. 이런 사람이 대법원에 와야지.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다 깔아두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은 이 사람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남편은 헌법재판관이고 부인은 대법관이면은 대법의 판결이 헌재로 가잖아. 그때 이게 충돌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각 다른 판단인데 부부 1심 동체인데 예. 아내가 한 판결을 남편이 파토 놓을 수가 있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대법원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겁니다. 이 사람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손봉기, 김성수 이 사람들도 원래 1순위도 아니었대요. 안 된다 그래서 또 딴 사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양보할 만큼 양보한 거죠. 다만 양보 못하는 건 이건 김민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느냐. 어떻게 부부가 한 사람은 헌법재판관 또 한 사람은 뭡니까? 대법관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누굴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얘를 시켜야 김민기.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또 출신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정치 성향이라는 게. 응? 정치 성향이 뻔하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걸 가지고 그래서 조정이 계속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뭐 하고 나름대로 양보할 건 양보하다가 마지막에 또 대면 요청까지 했대요. 대통령 만나겠다고. 그런데 보통 대법원장이 딱 가서 대통령한테 이 사람 하겠습니다. 대면하는데 거절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 서면 제청을 한 거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난리치는 거거든. 그럼 서면 제청을 왜 했느냐? 더 안 기다리고. 이 두 사람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은 그 대법관 임명 두 사람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노태학은 끝났고요. 끝났고 그 2주 후, 그러니까 2주만 기다리면 두 자리가 비는 거예요. 이흥구 대법관도 곧 끝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 때문에 이걸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난리 바가지를 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대통령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어요, 확실해. 예. 근데 대법원장한테 뭐가 있습니까? 제청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대법원장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예. 이놈의 그 선출된 권력 이 론이 이제 저 사람들의 문제점이거든요. 네.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인민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선출된 권력.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방식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선출된 권력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그 삼권 분립을 갖다 보장하기 위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대법관의 인사 핵심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네. 쉽게 말하면 사후적인 거예요.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을 추천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사후에다 왜? 그래도 대통령은 누가 뽑아준 겁니까? 국민이 뽑았으니까. 예.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정당성, 그 다음에 민주적 정당성 예. 이걸 갖다 그 부여하는 세레모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뭡니까? 사전에 행사하려고 하거든. 그럼 대법원장 제청권은 뭔 의미가 있어? 근데 허수아비죠.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건 뭐가 있느냐?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얘들이. 예. 왜냐하면 자유민주적 원리는 뭐냐면 선출된 권력이라도 또 감시받고 견제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다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정말 선출된 권력한테 모든 권력을 몰아준다라고 한다면 이게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운동권 시절에 배웠던 그 사고방식이에요 지금. 예. 이래놓고서 지금 시비 걸 게 없으니까 그걸 건다라는 거죠. 하하. 여기에 대해서 조이대시 하는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 한동훈 의원이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김민석 씨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랬고요. 한 행사에 참석해서 조이대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 통제하는 법의 지배가 소중합니다. 아 정말 일침을 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의 지배하고 법에 의한 지배가 있거든요. 예. 법의 지배는 우리가 말하는 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도 대통령부터 그냥 모든 국민 전체가 다 법 아래에 있는 게 법치예요. 근데 법에 의한 지배는 뭐냐? 법을 갖다가 통치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잖아. 이상한 법 막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항상 법의 예외가 되고 이 법을 해가지고 사람들 괴롭히는 이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끔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고 지금 입법부 180석이잖아요. 장악했잖아요. 행정부도 장악했죠. 사법부도 상당 부분 장악해 들어온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뭐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법원장 탄핵까지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사법까지 완벽하게 장악되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버텨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너지면 안 되는 거고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의 논리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예요. 야 한겨레 신문 논설위 원장 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023년에는 윤석열이 그때 그 임명 안 하려고 했죠. 반려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반려하려고 했었거든. 그때 뭐라고 썼냐면 사설에다가 제청권 무력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갖다 무력화하는 건 이것은 헌법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사설을 썼거든. 2023년에는. 그리고 딱 3년 지났어. 똑같은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하고 있거든. 근데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갖다 서면으로 통보한 대법원장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가? 에? 거꾸로. 그러니까 똑같은 사태인데 지금 이재명이 하면은 윤석열이 하면은 윤석열이 반려하는 건 위헌이야. 근데 이재명이 반려하는 건 합헌이고 이거야말로 헌법소호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삼권 분립을 무시하는 행위다.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헌법 파괴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었어요. 예. 2023년에 윤석열이 할 때는 이제 와가지고는 뭐냐니까 그거 대통령이 받으시면 안 되죠. 반려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야, 똑같은 사안을 놓고 사람들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 황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탄핵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저울질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원하면 탄핵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 소추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이게 될까? 사안이 안 되잖아요. 서면 제청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예.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지금 갈라진 지지층을 갖다 봉합을 해야 되니까 뭔가 굵직한 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또 절대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럼 절대악을 필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탄핵으로 막 가야 되죠. 강성들도. 막 강하게 하다 보면 또 탄핵까지 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그래도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탄핵까지는 가지 않고 적당히 지지층을 갖다가 설득하고 결집하는 용으로 써먹다 말 거예요. 예. 그런데 강성들 계속 또 선동해가지고 애들이 마구마구 몰아치잖아요. 그럼 결국 탄핵까지 갈 텐데. 교수님 보시기에는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얘네들이 정신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정신이 지금 빠져있는지 판단이 안 되거든요. 예. 탄핵까지 가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기각되거든요. 인용 안 돼요. 예. 그럼 거기는 또 후폭풍이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강성들 막 선동부터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악마화 시켜서. 그런데 그 선동된 강성 지지층들은 가만히 안 있거든. 이들은 또 행동하려고 하거든. 또 요구하거든. 시끄럽게. 그럼 그 힘이 또 안 딸려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지켜보는 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자, 아까도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청와대는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칩니다. 조희대의 재청 과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쯤 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는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는데 속마음은 어떤 걸까요, 교수님? 김민기 임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법칙, 그러니까 남편하고 둘 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 이념적 성향에 맞는 사람을 갖다 그 자리에 꼽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안전장치거든요. 대장동 무죄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로 이런 건으로 만약에 그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예.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례적으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데 저쪽 명분이 너무 강한 거야. 대법원 쪽의 명분이 너무 강한 거죠. 어떻게 네. 남편은 헌법재판인데 부인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법원께 헌법으로 넘어갈 경우, 헌재로 넘어갈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설명을 못 하는 거지. 근데 왜 그럼 김민기를 꼭 넣어야 되느냐.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왜 꼭 김민기여야 되는데 그건 설명 못 해. 왜? 뻔하거든.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잖아. 첫 번째. 두 번째 대장동 무죄 줬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뭐예요. 그 재판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유리한 재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갖고 시비 거는 겁니까? 계속 서면제청? 서면제청. 싸가지 없다? 방자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알고 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